이산 확률 분포. 확률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와 이산 확률 분포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산 확률 분포. 확률 변수가 이산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이제 그 이항 분포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 이항 분포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베르누이 분포예요.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표본 공간이 베타적인 두 개의 원소를 갖는, 그러니까 베타적이란 말은 이것이 일어나면 저쪽이 안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배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앞면이 나온다. 그럼 뒷면이 절대로 나올 수 없죠. 그런 것들. 성공, 실패 그런 거. 그런 거를 베르누이 시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딱 했을 때 결과가 둘 중에 하나만 딱 나오는 그런 시행. 그거를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걸 이제 보통 성공, 그렇지 않은 경우 실패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성공하는 확률은 이제 다 일정한 걸로 하고, 그 들쑥날쑥이 아니라 할 때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된 동전을 던지는 것이 베르누이 시행이다. 물론 그 던졌을 때 이게 똑바로 쓰거나 이러는 건 없다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앞면 아니면 뒷면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죠. 이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성공,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실패라고 하면 공정한 동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동전이라면 성공 확률이 딱 2분의 1, 수학적으로 봤을 때 2분의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식을 구해보면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성공 확률을 P라고 하면 실패 확률은 Q겠죠. 그래서 P 플러스 Q는 1일 거고, 그 다음에 성공 확률, 성공했을 때를 X 값을 1, 실패를 0으로 주면 확률 변수 X의 값을, 그러면 X가 1일 때의 확률은 P죠. 그리고 X가 0일 때의 확률은 Q예요. 그래서 P의 1제곱, Q의 1-X제곱 이렇게 쓰면 X가 1이면 P, X가 0이면 Q 이렇게 나오니까 P의 X, Q의 1-X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요런 식을 갖는 분포를 베르누이 분포다. 이렇게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기대값을 구해보면, 기대값은 이제 정의에 따라서 간단히 계산하면 쉽게 나오겠죠? 0 곱하기 0이 나올 때가 얼마? Q. 1 곱하기 1이 나올 때가 얼마? P. 해서 P. 그 다음에 분산은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의 값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의 기대값, 0의 제곱 곱하기 Q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P 마이너스 X의 기대값이 P니까 P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로 묶어주면 해서 PQ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기대값이 P이고 분산, 평균 P이고 분산 PQ인 그런 분포예요. X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할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의 경우 성공, 3의 배수가 나오면 성공, 그 위에는 실패, 0 이라고 하면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3과 6 해서 16가지 중에 2가지가 있으니까 확률은 3분의 1이죠. 따라서 P의 X제곱, P의 1제곱, 그 다음에 Q, 3분의 2의 1-X. 그래서 요 식이 바로 확률 분포식이 될 거고, 평균은 3분의 1, 분산은 PQ라 그랬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에서 9분의 2. 9. 9자를 왜 이렇게 쓰냐. 9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베르누이 분포를 가지고 이항 분포를 생각하는데, 어떤 시행을
어떤 시행을 반복할 때, 반복하는 경우에 각 시행의 결과가 서로 독립일 때, 이를 독립시행이라고 불러요. 서로 다 독립인 경우. 한 번 던진 거랑, 그 다음 던진 거랑, 그 다음, 하는 거랑 서로 결과가 영향을 안 주는. 첫 번째 한 거랑 두 번째 한 거랑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그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을 독립시행할 때, 즉 베르누이 시행을 독립시행한다 라는 말이 뭐냐,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시행은 뭐라 그랬냐면 결과가 둘 중에 하나인 거라 그랬죠. 독립적으로 N번, 요게 바로 독립시행이에요. 그럴 때 성공 횟수 확률을 X라고 하면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된다. 성공 확률이 P인 거를 N번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 6번 반복한다. 성공 확률이 P인, 왜 안 나옵니까? 성공 확률이 P인 실험을 6번 한다. 6번.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중에 뭐 3번 성공. 그러면 성공을 동그라미라 그러면 동그라미 X, X, X. 또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또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늘어놓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전부? 6 콤비네이션 3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 각각의 확률들을 구해보면 성공이 3번, 실패가 3번이에요. 요것도 성공이 3번, 실패가 3번.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가 전부 몇 번 있냐면 6 콤비네이션 3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확률은 6 콤비네이션 3에 P의 세제곱, Q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일반화시키면 라지 X가 X번 일어날 확률은 N번 중에 X번. 근데 P의 X제곱, Q의 N-X제곱 이런 식으로 써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P의 N 콤비네이션 X의 P의 X제곱, Q의 N-X제곱. X는 0번 일어날 수도 있고 1번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최대 N번까지. 그리고 P 더하기 Q는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때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영어로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호로 요 B를 따서 B 그리고 N과 P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다 결정되기 때문에 X는 BNP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이거죠. 따른다. 물결면이. 이항 정리에 의해서 이 확률 질량 함수를 다 더하면 0서부터 n까지 다 더하면 x가 0일 때부터 n일 때까지 그러면 요 식이 되겠죠? 이거는 이항 정리에 나오는 식이잖아요. p 플러스 q의 n제곱을 전개한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p 더하기 q가 1이니까 1의 n제곱에서 1이 된다 이거죠. 그렇군요. 자, 공정한 동전을 4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적어도 2번. 공정한 동전, 그러니까 P가 2분의 1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 X,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올 확률 P를 2분의 1 공정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X는 N이 4죠? 이게 N. 그래서, B 4,2분의 1을 따른다. 시행횟수가 4이고 확률이 2분의 1인 그런 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거냐? X가 앞면이 적어도 2번, 그러니까 4번, 3번,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P, X가 4, X가 3, X가 2 이걸 구해라 이거죠. 이거는 다시 쓰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고 얘는 1에서 X가 2보다 작을 확률, 즉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0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했더니 16분의 11 나왔네요. 그래서 이 이항분포는 보면 그 n과 p 값에 따라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n을 고정시켜 놓고 p를 움직여 보면 예를 들어 여기 요 그림 두 개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 보면 p가 0.5하고 0.7일 때 보면 0.5일 때 이렇게 딱 중앙으로 치우쳐요. 지금 B 40에 0.4일 때는 보면 지금 이쪽에 쓸 때 이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약간 이 모양이 좀 이렇게 뾰족한 모양. n이 그러니까 P가 0.5에 가까울수록 n이 아니라 n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P가 0.5에 가까울수록 여기 부드러운 요 종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P를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P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0.5로 그러고선 n을 다르게 할 때는 n의 크기가 클수록 종의 모양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여기 보면 n을 고정시키고 성공확률 p가 0.5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 좌우대칭 종의 모양이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p를 고정시켰을 경우에는 n이 커질수록 종의 모양이 가까워지고 그렇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정의에 따라서 구하거나 정의에 따라서 구한다는 거는 이 식을 그대로 다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이 지금 정의에 따라서 구하거나 베른의 분포 그 다음에 정률 생성함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의에 따라서 구한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해석을 하면 정의에 따라서 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게 x가 0부터 n까지 x 곱하기 이게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구한다 이거죠. 이걸로 계산한다 이거예요. 이거 열심히 계산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산도 마찬가지로 분산도 2의 x제곱을 계산해야 되니까 요 2의 x제곱을 계산할 때도 이것도 정의대로 한다 이거죠. 요 정의를 가지고 즉 시그마 x가 0부터 n까지 x제곱에 n 콤비네이션 x에 p의 x, q의 n-x 이 식을 이제 열심히 계산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꼭 해보세요. 안 해보면 건강에 해로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정률 생성함수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구해가지고 이거 2의 2tx죠? 즉 시그마 x는 0부터 n까지 2의 tx 곱하기 n 콤비네이션 x의 px, q의 n-x 요거를 정리해서 식을 얻은 다음에 그 식을 가지고 미분하고 해서 계산하는 게 있다 이거죠. 한 번 미분한 걸로 0 집어넣은 거 이게 2x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해보세요. 해봐야지 여러분들 건강에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두 번째 방법 베른의 분포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베른의 분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노트에 가서 봅시다. 여기 보면 처음에 정의할 때 이항분포는 성공 확률이 P인 베른의 시행을 독립적으로 n번 반복할 때 성공 횟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다 베른의 분포인 거죠. n번 시행을 하는데 총 n번인데 요 한 번 각각은 다 베른의 시행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얘의 성공 실패를 x1, 두 번째 거의 성공 실패를 x2 이렇게 나타내면 n번째를 xn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라는 애는 그 이항분포를 따르는 x라는 애는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xn의 xk의 n개의 합으로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xk는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그리고 서로 다 독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x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은 아이씨. 그런가요? 기대값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xk 이렇게 되고 얘는 이 기대값 덩질에 의해서 시그마는 앞으로 나오죠.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xk 이렇게 되고 그런데 그 베르누이 분포의 기대값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확률이 p일 때 p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p를 n서부터 n까지 더하니까 p가 몇 개? n개 np. 마찬가지로 x제곱의 기대값은 똑같이 x제곱의 기대값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분산으로 바로 하면 되니까 쏘리 얘의 기대값은 분산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xk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분산의 성질 또 어떻게 되죠? 더한 거는 각각을 다 더한 것 같죠?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xk 그죠? 그런데 요때 요게 성립하려면 얘네들이 다 독립이어야 돼요. 독립 xk들이. 근데 독립 시행이라 그랬잖아요. 다 독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시그마 이렇게 미끄러워. k 이퀄 1서부터 n까지 pq 해서 n개니까 npq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np, npq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5개의 보기로 구성된 선택형 문제를 맞히면 4점. 그래서 전부 25문제니까 다 맞히면 4점씩 25개니까 100점이죠. 그런데 틀리면 감점 시키려고 그래요. 맞으면 4점인데 틀리면 감점. 근데 임의로 답을 고른 응시자의 시험 점수의 기대값이 빵점이 되게 하려고 그래요. 임의로 막 찍었어. 25문제 임의로 다 찍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기대값이 물론 실제로는 빵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기대값, 수학적으로 기대값, 확률적으로 기대값이 0점이 되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한 문제 틀렸을 때 몇 점을 감점하는 게 좋겠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맞는 문자의 수를 x개, 문제의 수, 맞힌 문제의 수를 x, 그럼 그때 받는 점수를 y 이렇게 하자 이거죠. 그리고 틀렸을 때 감점하는 점수를 m. 그러면 문제 개수가 전부 25개고 임의로 고른 답을 5분의 1의 확률로 맞을 테니까 x는 이항분포 25개의 5분의 1을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값이 얼마죠? x의 기대값이 np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5 곱하기 5분의 1 하면 5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y의 기대값이 0이 되길 바라는 거죠, 지금. y의 기대값. 근데 y는 그 총 받는 점수잖아요. 받는 점수. 그러니까 y라는 애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y라는 애는 x개 맞추면 한 개 맞출 때마다 몇 점이라 그랬죠? 4점. 그 다음에 틀린 건 몇 개 틀렸죠? 25개에서 맞은 거 빼면 x개니까 이게 한 개 틀릴 때마다 몇 점 뺀다 그랬냐면 m점을 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4x 플러스 25m
마이너스 mx 따라서 4-m의 x 플러스 25m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y의 기대값은 2의 4-m x 플러스 25m 이거는 4-m 2x 플러스 25m 밑에 좁네. 밑에 계산한 게 있을 텐데 네, 여기 4-m 곱하기 2x 마이너스 25m 해서 여기 5잖아요. 5. 그러니까 4 플러스 m 5 마이너스 25m 계산하면 5, 4, 20 플러스 5m 마이너스 25m 하면 20 마이너스 20m이 이게 0점이 돼야 되니까 m이 1. 그래서 1점씩 깎으면 그러면 임의로 찍어서 25문제를 다 찍었다면 기대값이 그게 0점이 되게 그렇게 된다 이거죠. 실제로 찍었을 때 0점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기대값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분산은 왜 구했지? 그래서 분산도 구하라 그랬나? 이 풀이에서 분산은 괜히 구했네. 이거는 안 구해도 되는데. 예, 여기 문제 있죠? 아까 제가 해보라 그랬는 거? 정률 생성함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시오. 여기 꼭 해보세요. 반드시. 자. 그 이항분포를 아까 어떻게 설명했냐면 n번 시행해서 확률이 p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x가 np 그러면 n번 시행해서 확률이 p인 거를 n번 시행했을 때 성공 확률 x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 지금 n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n개의 공? 아니. 그냥 공이 섞여서 들어있어요. 이 안에. 공이. 예를 들어서 뭐, 빨간 거랑, 파란 거랑, 더해서 뭐, 하여튼, 이만큼 들어있는데, 얘의 비율이 P라고 칩시다. P는 1보다 0보다는 크거나 같은. 하여튼 확률 P라 그럽시다. 여기서 n개의 공을 꺼내요. 공을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어. 추출해서 보고 다시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다를 복원이라 그러죠. 그랬을 때 X개 나오라. X개가 빨간 공이란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바로 BMP예요. 이게 X개, 1-P가 N-X개. 그런데 이런 게 전부 몇 개? N 콤비네이션 X개. 순서, 나열해보면 이만큼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원 추출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복원하지 않고 비복원으로 추출한다. 비복원. 복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이 P가 변하죠?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심각한 얘기할 때 얼굴을 좀 보면서. 그래서 상황을 잠깐 보면 전체가 몇 개가 있다고 노트에 몇 개가 되어 있대요? 여기 전부 n개, 라지 n개의 공, 라지 n개의 공이 있어요. 라지 n개의 공이 있는데, 흰 공이
화이트가 흰 거가 라지 m개. 그 다음에 검은 거는 그러면 몇 개? 라지 n 마이너스 m개.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몇 개 끄네? n개 추출. 근데 다시 갖다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복원으로 넣어요. 그럴 때 X개가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X개의 흰공. 즉, 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전체 경우분의, 그러니까 전체 경우라는 건 뭐냐면 n개를 뽑는다 그랬으니까 라지 n개에서 스몰 n개를 뽑는 거 전체 중에 x개가 흰공이라고 했으니까 흰공이 전부 몇 개냐면 m개가 흰공이 있어요. m개 중에 x개가 뽑히고 그 나머지 n-m개 중에 n-x개가 뽑히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되면 될 거예요. 근데 x는 0개 뽑힐 수도 있고 1개 뽑힐 수도 있고 2개 뽑힐 수도 있고 어디까지 가냐면 n개 뽑힐 때까지 n개 비복원 추출한다고 그랬으니까 n개 뽑힐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흰 공이 이 스몰 n보다 더 적게 들어있으면 흰 공 다 뽑히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 중에 작은 수 미니멈. 네, 이렇게 되겠죠. 들어가면 여기 n개의 공을 비복원 추출할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하면 이런 분포식을 따라요. 그래서 이런 분포를 따르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 x를 초기하 분포다.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하이퍼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고 꼭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n, 라지 m, 스몰 n. 전체가 라지 n개, 그 중에 라지 m개가 있는데 거기서 스몰 n개를 뽑는다 이거죠. 그럴 확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 보면 평균이 그러니까 기대값이 n 곱하기 라지 n분의 m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p라고 하면 처음에 확률 p라고 하면 np 이렇게 써지는 거죠. 모양이. 그 다음에 분산은 마찬가지로 하면 npq 복원 추출하고 비슷한데 앞에 요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예, 요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곱해진다 이거죠. 이항분포랑 비슷하죠. 평균과 분산이 요거만큼 차이 나는 거. 그래서 보면 이 라지 n이 커지면 아주 커지면 그러니까 공의 개수가 아주 많아지면 비복원 추출은 복원 추출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이항분포에 수렴한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화 분포에 대해서는 라지 n이 이 라지 n 값이 크다고 가정해서 기하 분포, 이항 분포로 많이 계산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뭐 굳이 초기화 분포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초기화 분포는 있다,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라지 n이 커지는 경우 이항 분포로 계산한다. 예,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평균과 분산이 거의 같아서. 그래서 비복원 추출해서 n이 크면, 이 n이 크다는 건 대충 한 30 이상이면 이제 크다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항분포로 그냥 계산합니다. 예, 얼추 시간이 30분이 돼가네요. 그래서 이항분포, 초기화 분포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차시에 기하분포, 음이항분포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끝.